안녕하세요. JMW의 웅입니다. 저희가 살롱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건강한 모발에서 손상된 모발까지 정말로 다양한 모발을 대상으로 열펌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살롱을 방문하는 다양한 모발의 고객님들 중에 탈색에서부터 약손상까지 극단적이고 복합적인 모발을 중성 펌제와 알카리 펌제를 이용해서 이중 터치해서 시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아직 중성 펌제와 알카리 펌제를 함께 사용하는 게 어려운 선생님들이라면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카리 펌제와 중성 펌제를 혼합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시술 모델은 최근 크게 유행하고 있는 시크릿 투톤 염색을 진행했던 고객님인데요. 이어 포인트 아래의 네이프 부분은 모두 탈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어 포인트 위에 탑 부분은 기본 염색만 되어 있는 약손상 모발이에요. 이런 고객님에게는 알카리 펌이나 중성 펌 혹은 산성 펌 한 가지를 택해서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약손상 모발에는 알칼리 펌, 극손상 모발에는 산성 펌제나 중성 펌제를 사용해서 손상도별로 pH를 다르게 해서 모발에 적용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탈색모에는 JMW 아우라 펌제를 사용해서 저속 슬로우 펌을 진행하고요. 약손상 모발에는 아쿠아필 알칼리 펌제를 사용해서 빠르게 연화를 진행해가지고 알칼리 펌제와 중성 펌제를 한 번에 사용하는 복합펌 시술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은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들인데요. 전처리에서부터 연화, 수분량, 온도, 마무리까지 순서대로 꼼꼼하게 진행하되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빠르게 감기로 넘어갈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시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탈색모 PPT 처리 과정입니다. PPT 분사는 모발의 데미지에 따라서 진행하는 순서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약손상 모발의 경우에는 1회만 뿌리고 말리고를 반복해도 좋지만 탈색모같이 극심한 손상모일 경우에는 최소 2회, 최대 3회 정도는 PPT 프로바이더를 뿌리고 말리고를 반복 작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손상이 심할 때는 건조된 모발에 직접 PPT 프로바이더를 사용하고, 일반적인 손상모 혹은 약손상모라면은 샴푸 후 젖은 모발에 분사하게 되는데,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사용 방법을 변경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시술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선 오늘 화면에서처럼 탈색모에는 PPT 1회를 먼저 진행을 하고, 이후 약손상모와 탈색모에 한 번에 PPT를 다 진행을 해서 탈색모에는 2회, 약손상모에는 1회 영양 처리가 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자, PPT 처리 이후에 모발에 남은 수분량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발의 수분량은 손으로 모발을 꽉 쥐었을 때 손에 수분은 묻어나지만 뚝뚝 떨어지지 않는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 수분은 남겨주시고 펌제를 도포해 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이제 모발에 일제를 도포할 예정인데요. 지금 보이는 아우라 중성 펌제는 느리고 안정적인 연화로 장시간 저속 슬로우 펌을 진행하면서 모발을 과연화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펌제이고, 아쿠아필 알카리 펌제의 특징은 빠르고 강한 연화로 건강하고 저항성인 모발에도 쉽게 연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오늘 시술할 복합적인 데미지가 있는 이런 모발 같은 경우에는 이 중 한 가지만 골라 쓰기보다는 두 가지 펌제를 병행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방치 시간은 일반적으로 아쿠아필 알카리 펌제 같은 경우에는 약손상 모발에 약 10분 정도의 연화 시간이 필요하고요. 아우라 중성 펌제 같은 경우에는 1회 탈색된 모발을 기준으로 해서 약 15분에서 20분 사이의 연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모 같은 경우에는 평균 4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참고해주세요. 도포 방법은 기존 알카리 펌제의 도포 방식과는 달리 우선 탈색이 된 모발에 약을 먼저 바를 건데요. 탈색된 모발에 중성 펌제를 원터치로 먼저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알카리 펌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섹션의 제품을 도포하더라도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구분해서 시간차를 두고 먼저 바르고 늦게 바르고를 정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아우라 중성 펌제 같은 경우에는 저속 슬로우 펌이기 때문에 이런 탈색 모발에도 원터치 도포가 가능해요. 따라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한 번에 원터치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성 펌제의 도포가 끝났으면 15분 뒤 연화 체크를 위해 모발에 5호 정도 되는 롯들을 감아두셔야지 돼요. 아우라 중성 펌제의 연화 체크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5호 정도 되는 롯들을 모발에 감아두었다가 풀어서 리치를 확인하는 건데, 일반적인 손상모 같은 경우에는 열처리 10분에서 15분, 자연방치 20분 정도를 진행하고 리치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탈색모 같은 경우에는 열 처리 없이 약 10분에서 20분 사이의 시간을 방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로트 와인딩이 마무리되었으면 따로 방치 시간 없이 바로 알칼리 펌제를 도포해 주시면 되는데, 약손상 모발의 손상도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균일하다고 판단되어서 모발에 원터치 도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약 10분 뒤 연화 체크를 한번 진행해 보았는데요. 알칼리 펌은 위 영상에서처럼 모발을 집게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접었다가 뗐을 때 뾰족하게 산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영상에서는 각도 때문에 산이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빨간 선을 넣어서 어느 정도로 각도가 만들어져야 하는지 표시해 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중성펌의 경우에는 말아두었던 로트를 풀어서 모발에 생기는 리치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냥 풀기만 해서 리치를 보는 게 아니라 영상에서처럼 로트를 풀고 모발을 탈탈 털어낸 후 그때 생기는 리치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위 영상에서처럼 동그랗고 탄력 있는 리치가 생겼다면 연화가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옆에 있는 로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체크할 때 모발을 털어내고 생긴 리치로 연화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알칼리 펌제보다 더 쉽게 연화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열펌에서 의외로 모발에 광택과 윤기, 탄력을 부여해주는 과정이 바로 이 샴푸 과정인데요. 이 샴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샴푸를 어떤 걸 쓰느냐도 아니고 물을 어떻게 쓰느냐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pH 버퍼의 사용 유무입니다. 물론 펌제의 영향이 가장 크겠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pH 버퍼이기 때문에 샴푸 과정에서 반드시 모발을 물로 깨끗하게 헹궈내고 그 뒤에는 pH 버퍼를 분사해서 모발의 큐티클을 정리해 주시고 등전점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건조 과정에서는 드라이어로 모발을 건조하기 전에 크림 타입의 열보젤을 모발에 골고루 도포해서 모발이 푸석해지거나 상하지 않도록 모발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현재 탈색이 되어 있는 모발은 안 그래도 손상도가 굉장히 심한데 연화까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한 열로도 손상이 쉽게 오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시술이 끝나고 모발 끝의 컨디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 보호제만 꼼꼼하게 사용을 해도 시술의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모발을 모두 건조시켰고 열 처리를 들어갈 예정인데요. 열 처리 과정, 그러니까 매직기로 모발을 펴주는 과정에서는 JMW의 블랙샤인 더뉴를 사용했고, 온도는 탈색모에서는 150도, 약손상 모발에서는 약 160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매직 시술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압력 조절인데요. 너무 강하게 누르면 모발의 형태가 변하고 늘어나면서 모발의 손상도가 발생이 되게 되고, 너무 약하게 누르게 되면 열에 의한 손상은 발생하지만 모발이 잘 펴지지 않기 때문에 블랙샤인 더 뉴처럼 틸팅이라고 하는 압력 조절이 있는 매직기를 사용해 주시는 게 정말로 좋습니다. 물론 수동으로 일일이 섹션마다 압력을 조절해서 시술이 가능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블랙샤인 더 뉴처럼 자동으로 압력 조절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피로도가 최소 10배는 줄어들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시술보다 이런 탈색모 매직에서는 중화 과정이 정말로 너무 예민하고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매직 시술 이후에는 크림 중화제를 사용해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탈색 모발의 경우에는 중화제가 작용하는 시간이 조금만 더 초과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모발 데미지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화나 열처리 작업을 잘 해놓고서도 중화 방치 과정에서 모발에 손상을 주어서 결과치를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정말로 수두룩합니다. 따라서 이런 탈색모의 경우에는 도포 시간 차이에 의한 모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크림 타입의 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크림 타입과 액상 타입을 반반으로 믹스해서 모발의 부드러움과 도포력을 동시에 증가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가끔씩 중화를 하다 보면 모발에서 따뜻하게 열이 느껴지는 경우를 느껴보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경우는 현재 모발이 과산화수소와 잘 반응해서 펌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만약에 시술 도중에 이런 따뜻한 열감이 느껴지시게 된다면 그날 시술은 무조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객님의 모발이 굉장한 손상모인데 중화 과정에서 그 어떤 열감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과산화수소와 반응할 단백질이 모발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날 만약에 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시 재시술을 하더라도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뜻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 샴푸 후 건조 과정인데요.
시술 이후 추가로 매직기를 이용해서 머리를 편다거나 옵스를 더 잡아준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JMW의 실크웨어 오일만 사용해서 마무리한 결과예요. 모발의 전체적인 곱슬 교정에서부터 모발 끝의 데미지까지 모두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알칼리 펌제로만 오늘 시술을 진행했다면 아마도 탈색모의 시술 결과가 화면처럼 깔끔하게 나오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중성 펌제로만 오늘 시술을 모두 진행했더라면 약손상 모발까지는 상관없었겠지만 뿌리의 강력한 건강모 부분의 결과치는 만족스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이면서도 복합적인 모발에는 알칼리면 알칼리, 중성이면 중성 이렇게 한 가지 제품만 사용해서 시술하기보다는 알칼리 펌제와 중성 펌제를 함께 사용하면서 시술해 주신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의 시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